자, 18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네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사실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 뭐, 그냥 그 정도의 기본 연산들을 좀 물어보는 거니까, 뭐, 쉽게 다들 풀어냈을 건데, 뭐, 1번은 이제,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죠. 그래서 축과 접하는 원이 나오면 항상 중심이 위치한 게 어디인지, 위치하는 사분면이 어디인지 얘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는 점을 주고 있죠. 지나는 점을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은 1사분면에 있겠다. 요식은 x-얼의 제곱 더하기 y-얼의 제곱은 얼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2,1을 대입해주면 2-얼의 제곱 l-얼의 제곱은 얼의 제곱 정리해주면 얼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얼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네. 얼값이 가능한 게 1 아니면 5인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는 원이 두 개 나오겠네요. 하나는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 나올 거고, 하나는 x-5의 제곱 y-5의 제곱은 25 나오겠죠. 자, 이번엔 2점 6,4와 3,45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 알고 있는 게 지나는 점하고 반지름 정도밖에 없으니까 식을 뭐 이렇게 세워줘야겠네. (2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이제 두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6,4를 대입해주고 3,-5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a의 제곱 4-b의 제곱은 25. 여기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5 b의 제곱은 25.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 사실 별로 없죠. 일단은 같다고 놓고 전개를 해볼까요? a 제곱 낼 거고, 마이너스 12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36에다가 16 하니까 52. 요 값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0b 25에다가 9니까 34. 얘가 같은 거니까 나 우변으로 넘길까요? 우변으로 넘기면 6a 플러스 18b 는 얘 숫자는 좌변으로 옮기면 얼마야? 18? 정리해주면 a 더하기 3b는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대입해야지 뭐.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얘다 여기 대입했을 때 지금 그러면 이제 a를 3b 더하기 아니다, a를 마이너스 3b 더하기 3 이렇게 잡고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9b제곱 마이너스 18b 더하기 9 플러스 18b 마이너스 18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0b 더하기 34가 25 나와야 되는 거지. 10b제곱 플러스 10b 는 0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b는 0 아니면 마일인 거네. 그럼 여기에 딸려서 나오는 a 값들은 3 아니면 6이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아니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죠. 자, 3번은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이네.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 16. 자, 이렇게 되니까 원의 중심은 2,3이 될 거고요. 근데 얘가 어딜 지나야 돼? 원점 지난다 그랬잖아. 원점 지나니까 반지름 거리는 얘랑 같겠네요. 얘가 얼마야? 루트 13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바로 나오네.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 하고 나오겠죠. 자, 요거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x축이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원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접하는 점이 얼마래? 3,0이라는 거죠. 그럼 원의 중심도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 저점은 3,r 요렇게 잡을 수 있겠네. 이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0,2를 지나야 돼. 그럼 0,2를 대입해주면 9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 그러면 4r은 13? 이 숫자가 안 예쁘지?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저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x-3의 제곱 더하기 y-4분의 13의 제곱은 16분의 169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연습 2번인데요. 요거는 기억하실겠죠? 얘도 이제 한번 개념 수업할 때 저희가 증명을 했었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상황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이렇게 잡혀 있고,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저식으로 정리됨을 보이라는 건데, 자, 자취를 생각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이 지름의 이 양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하면 얘를 뭐 X, Y 하고, 자, 이거의 자취의 방정식이 뭐가 돼야 돼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어야 되는 거지. 요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얘는 항상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직선 AP의 기울기하고 직선 PB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니까 둘이 곱했을 때 마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x-x1분의 y-y1 곱하기 x-x2분의 y-y2로 했을 때 마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냥 분모에 있던 식을 좌변과 우변에 다 곱해주고 나면 얘는 y-y1 y-y2가 마이너스 x-x1 x-x2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변의 식을 넘겨주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것도 뭐 어떤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상수 m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되게 심플해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r제곱은 0보다 크다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r제곱은 0보다 크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의 m-1의 x 마이너스 2my 더하기 3m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m의 제곱 얼마니 이거 m제곱 넘어가고 3m제곱 날리니까 마이너스 m제곱 그리고 플러스 2m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r제곱인 거잖아. 얘가 0보다 크다만 보여주면 얘는 이제 원을 나타내게 되는 상수 m의 조건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면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플러스 3 일단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m 값의 범위는 잠깐만 2, 3 마이너스 2m이지? 여기 플러스 돼야 되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네. 마이너스 3, 뭐 1, 요렇게 m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최대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 요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뭐 우리가 항상 뭐 최소값을 4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를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주어져 있는 요식은 m이 마일일 때 최대값이 4란 얘기고, 또 m 마일은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죠. 그래서 최대값 물어보는 거였나? 최대가 되게 하는 m 값 구하는 거였죠. 그 값은 이제 마일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정리해 주면 원이 되기 위한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일 거고요. 값은 m은 1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자, 3,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는데 넓이 합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아까도 봤지만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심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오랜만이라 가물가물할 수 있을 테니까. 왜냐면 만약 이제 중심이 위치하는 게 제 1사분면이라고 하자. 그러면 중심이 r, r 이렇게 나올 거고, 2사분면이면 얘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나오겠죠.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4사분면에 있으면 r, r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니까 이 중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식도 달라지는 거죠. 요때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때는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때는 x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고, 때는 x-r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고. 그러니까 대입해서 사실 얼값 구할 건데 대입할 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이 위치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지 체크하고 내가 어떤 식에다가 주어진 정보를 대입할 건지 세팅을 해놓고 나서 풀어야 이제 오류가 줄어들어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자, 그러면 얘는 3,2를 대입해 달라고 했고, 그럼 쟤는 중심이 제 1사분면에 있어야겠네. 그래서 3-r제곱 더하기
2-r제곱은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13 얘가 0 나오는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네요. 4에다 9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뭐 근해공식 이용하면 구할 수야 있겠죠. 구할 수 있을 건데 물어보는 게 좀 어차피 이 각각의 반지름 값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넓이의 합이 얼마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인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얘를 다 구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R 값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근계수 할 수 있잖아요. 얘 10이고 13인 거지. 첫 번째 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래요. 넓이의 합은 반지름 제곱 파이 더하기 반지름 제곱 파이일 거니까 알파 제곱 파이 더하기 베타 제곱 파이를 구해달라는 거고,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다가 파이 붙여달라는 거잖아. 근계수를 아니까요. 근계수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아니까 변형을 해주면 얘가 될 거고, 얘는 100에서 26을 빼니까 얼마야? 100에서 26 빼면 74 이렇게 나오겠네. 넓이 합은 그냥 74파인 거죠. 두 번째는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R, R이잖아? 그럼 교점이 알파, 알파 거고 베타, 베타일 거 아니야, 중심들이. 얘네들이 연결한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알아야 얼마인지 루트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크기인 거죠. 왜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45도잖아요. 그리고 요 거리도 얼마? 베타 빼기 알파의 크기인 거고 얘랑 얘랑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배 해주면 되죠. 내가 원하는 건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인 거니까 그럼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못 구하니까 제곱 구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아까 100이었고 13 곱하기 4를 하면 13 곱하기 4를 하면 52 100에서 52 빼면은 48인가요?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 48이니까 루트 48은 얼마야? 16 곱하기 3인가? 4루트 3? 자, 그럼 내가 원했던 거는 루트 2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러면 4루트 6이네요? 더 여기서는 거리값이 4루트 6 나오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1,2도 지나야 되고 3,4도 지나야 되는 원이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래요.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계산하기 싫으니까 뭐 결국은 요런 현도 있고 요런 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2현의 수직 이등분이고 2현의 수직 이등분을 구할 수 있다면 원의 중심이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접근을 해봤는데 뭐 이 접근이 사실은 난 나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기에는 조건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뭐 1,2라고 하고 여기를 뭐 3,4라고 했을 때 저기 수직 이등분선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거를 막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뭘 구하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요 아이디어 자체는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현이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직 이등분의 교점 요런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뭐 되더라도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일반형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오히려 계산량이 더 적을 것 같아요. 1,2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주면 얘는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얼마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4를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뭘 하나 해줄 거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 그랬잖아요. 거리. 그럼 일단 X축과 만난다는 거 일단 Y는 0인 거지. Y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X 좌표들이 있을 거죠? 그럼 물어보는 게 이제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다가 Y는 0을 대입해주면 X제곱 대 AX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다음에 알파 베타가 C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고, 얘가 36이죠. 얘가 a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관계까지 이제 좀 생각해 보고 냈더니 그럼 식이 3개가 나온 거네. 3개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 갖고 뭔가를 더 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연립을 좀 해봐야겠죠. 연립을 해보면 얘네 둘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제곱 빼기 4c니까 그게 36이라는 걸 아니까 쟤네들을 a와 c를 남기고 이제 b를 지우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2배를 하고 빼주게 되면 a 마이너스 c 얘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저 결과물을 그럼 얘는 c가 뭐인 거야? c가 a 플러스 15인 거죠. 얘를 대입해 주고 나면 a제곱 빼기 4a 빼기 60에다가 마이너스 36을 했더니 0인 거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6이면 10 8이랑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a 값이 마팔인 경우랑 a 값이 12인 경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해주면 될 건데, 그럼 여기서 c는
C는 A에다 15 더하는 거니까 7 될 거고, 여기 C는 27이 되겠네? 이제 B만 결정해 주면 되죠. B는 2B가 둘이 더한 거에서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1 마1인데 마5 나오려면 B가 마2여야겠네요. 요 케이스는 둘이 더하면 39 4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2네. 요렇게 A, B, C 값을 연립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를 주어진 저 상수들을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빼기 2y 더하기 7은 0 하나 나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2y 플러스 27은 0 해서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얘라고 할 수 있겠죠. y는 0을 대입해서 우리가 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없었지만 이 아이디어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식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유의미하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써먹을 일이 없었던 아이디어지만 우리가 원의 중심을 현을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면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까지도 같이 챙겨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저 원에 접하면서 점 1,5랑 마 3,2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수직.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할 거고, 얘네들의 기울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x값 차이가 4 대 y값 차이가 3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4분의 3인 직선을 구해달라는, 아니 4분의 3이 아니구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진짜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즉 원칙으로 갈 건데,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D는 R을 생각해 달라고 했었죠. D는 R.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기울기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요 식은 정리해주면 4x에다가 플러스 3y에다가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d는요 5분의 중심이 1,3이니까 얘가 반지름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 3k 플러스 5가
5라는 거니까 K가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0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저 K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뭐 정리하기 편하게 요 식에다 넣을까요?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했다고 합시다. 어차피 3K가 이쁘게 나오니까. 그럼 0 넣어주면요, 4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 넣어주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 하고 두 개의 원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 그러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접선의 방정식의 가장 원칙적인 풀이 방법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알고 있죠. y-b는 m의 x-a의 뿔마의 r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지금 이 상황은 a가 얼마여야 돼? 원의 중심이 1, 마3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3이고 m이 마이너스 3분의 4고 r이 1인 경우 거죠. 넣어주면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1에 뿔마에 9분의 16 9분의 25 뿔마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똑같이 뭐 마3 곱할까요? 아니 그냥 3 곱하죠. 저 뒤에 뿔마 귀찮아지니까. 그러면 3y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에 뿔마에 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두 가지씩이 나오는 거죠. 넘겼다고 하면 4x 플러스 3y 는 9 빼기 9니까 0. 4x 플러스 3y까지는 똑같고 마이너스 붙었다고 하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10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공식은 좀 너무 그렇다, 저거까지 외우기에는 나는 너무 피곤하다, 그럼 뭐도거든요, 기본 공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죠. y는 mx 얼마의 a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요 기본 공식을 사용하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원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평행 이동을 해야 되죠. 평행 이동을 할 건데 x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일단 모양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본 공식에 의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x의 뿔마에, 여기 똑같아야 되는 거죠. 3분의 5 요거까지는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 주면 4x에다가 플러스 3y에 거니까
이 아니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내 맘대로 지금 원래는 중심이 1,마삼이었던 걸 지금 0,0으로 바꾼 거니까 다시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요? 다시 평행 이동해줘야 되죠. 네, 4에 x-1 3에 y 더하기 3 더하기 5는 0하고 4에 x-1 더하기 3에 y 더하기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식은 다시 정리해주면 4x 플러스 3y에 9에다가 4 빼고 5 더하니까 플러스 10 되고요. 얘는 4x 플러스 3y에 4에다가 9 더하고 5 빼니까 0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결과물은 다 똑같이 나올 거고 어차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공식도 알고 있으니까 기본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얘를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반지름 제곱 요런 걸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구한 식을 평행 이동 시켜줘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기본 공식 말고 이제 평행 이동 그러니까 완전 중심이 0,0이 아닐 때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뭐 거기에 적용해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조차 나는 정말 그 순간에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가장 원칙이 되는 반지름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접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동일하다 요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요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만 딱 정해서 풀 수 자기는 그 실력 하나만 갈고 닦고 싶다 그러면 일단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이 이제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얘는 어떤 형태의 문제든이든 다 이 아이디어를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 계산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식 암기는 좀 해 주셔야 시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요 세 가지 방법들은 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 한 번씩 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 1 위에 움직이는 점 P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2랑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의 길이의 최소값이 뭐냐 이제 현의 길이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현의 길이 물어보는 거고 그 이 선분 AB의 길이라는 건 결국은 현의 길인 거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나는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요 아이들은 3학년 2학기 때 이미 갖춰줬어야 되는 거예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자, 근데 최대 최소인 거잖아요. 결국은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최대인 경우와 최소인 경우가 바뀌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키울까? 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건데 얘는 어딘가에 이제 원점이라는 점이 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P를 한 이쯤 잡아봅시다. 이쯤 잡아서 요 원점 지나게 쭉 직선을 딱 그어버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겠지? 자, 근데 P를 내가 여기로 당겨서 잡아봅시다. 여기도 해서 어쨌든 이 원점은 지나야 되는 거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여기가 A랑 B가 되네. 현저하게 짧아진 게 보이죠? 그럼 멀리 가면 짧아지나 보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끊었어. 저 멀리까지 끊어서 이렇게 했더니
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네요. 다시 길어져 버렸네요.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은 짧아졌다가 다시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길어지는 형태가 될 건데, 그러니까 짧아진다는 건 지금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선분 AB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걸 알고 있죠. 보이는 거죠. 자, 요 상황이 보였어요. 아, 그럼 기울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요건데, 기울기가 가장 커지는 순간 언제요? 접하는 케이스죠. 어차피 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나는 원위의 점하고 이제 고정되는 점하고 기울기가 뭐가 더 커질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실제로 그려보면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지금 이렇게 딱 정해진 거잖아. 정해진 거니까 그럼 여기 원에서 접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요거보다 기울기가 커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가 이렇게 딱 접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그냥 뭐 여기서 어떤 점을 찍든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해봐.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기울기가 완만해지지. 더 멀리서 찍었다고 쳐봐. 그래도 다시 뭐야?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초록색 아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림을 좀 멀리 그렸더니 자극적인 게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초록색 접하는 케이스보다 기울기가 커질 수는 없다는 거. 물론 크기 입장에서 기울기가 커질 수는 없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케이스도 얘가 최대 길이가 될 때는 언제요? 접할 때인 거야. 접할 때. 그럼 접하는 걸 구할 거니까 지금 저 우리가 O1 같은 경우에 저 식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죠. 이렇게 될 거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mx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mx 마이너스 y는 0하고 마4, 0하고 반지름은 2인 케이스인 거죠. 그럼 d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인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4m 요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양변 절대값 4m은 루트에 4m제곱 플러스 4로 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16m제곱이 4m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m제곱 값은 12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m 값이 뭐 나오는 거야? 뿔마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뿔마 3분의 루트 3. 그 여기서 사실 뿔마 3분의 루트 3이니까 직선이 하나는 루트 3 x 마이너스 3y는 0 요렇게 나올 거고 하나는 루트 3x 플러스 3y는 0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말이에요. 지금 기울기가 반대인 거니까 요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나머지 한 케이스는 뭐야? 요렇게 지나가는 요 케이스라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m이라면 얘가 기울기가 마m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어떤 케이스를 하든 현의 길이가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할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자, 원이 있어요. 그리고 피타 쓸 거라 그랬지?
자, 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루트 3x 마이너스 3y는 0이라고 할게. 여기 지금 a랑 b랑 있는 거고 이 원의 중심은 여기쯤 박혀 있겠죠. 원의 중심이 8,0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얘가 5네요. 5. 우리 피타 쓸 거라 그랬으니까 이쪽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얘랑 얘랑 정확히 2등분 돼야 되는 거고 요 길이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지. 길이만. 자, 얘를 D라고 했을 때 D는요 저 직선과 8,0 사이의 거리니까 3에다가 9 12 루트 12분의 절대값 8,0이니까 8루트 3.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2루트 3분의 8루트 3 해달라는 거죠. 4네요. 여기 4예요. 그럼 우리 이거 피타 쓸 것도 없이 이 길이 얼마인 거 알아? 3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3x 플러스 3y는 0으로 계산하더라도 거리값 똑같이 4 나올 거고요. 이제 만약 의심이 된다면 그 방법도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어차피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믿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제 되겠죠. 요것도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야? 거리를 잘 구할 수 있다. 그다음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 되고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냈던 이제 고난의 포인트 이런 것들은 어떤 케이스일 때 가장 현의 길이가 길어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거 판단해 보는 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각화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얻으면 되는지 이런 것 좀 찾아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원 내부의 점이래요. 2,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래. 그럼 현의 길이 나왔으니까 또 뭐 생각할 거야? 피타고라스 사용할 거야. 근데 일단은 식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보죠. 자, 2,1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이제 m에 x-2 더하기 1이니까요. 요거는 m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를 쓸 거고 반지름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직선이 있어. 그 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 땡길 거고 이 절반이니까 얘가 지금 루트 6이라는 거지. 일단 반지름 이렇게 알죠. 이 반지름 값이 얼마야? 루트 10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요 값이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는 거죠. 2. 그리고 얘가 뭐야? D인 거죠. D. D를 구해주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1 요 값이 2가 나오면 되겠네. 그럼 절대값 2m 마이너스 1은 루트에 4m제곱 플러스 4죠. 양변 제곱해주면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이 4m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정리해주면
4m이 마 3 되나요? 자,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온대요. 자, 여기서 와, 그러면 다 풀었다. 그럼 답은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직선의 방정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마사 곱해주고 마이너스 5 그래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야. 이렇게 해결해주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4 곱해야 되는데 여기도 4 안 곱했구나. 10이죠 10. 그치, 이렇게 써도 틀리는 거죠. 왜 틀리냐, 우리가 거리 공식 이용할 때는 항상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저 형태가 주어지면 쟤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어야 돼. 일반적으로 요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줬으면 보통은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니까 n 값이 두 개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m 값이 두 개이기를 기대해야 돼. 자, 근데 지금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온 거죠. 한 개. 아, 그러면 뭐 진짜로 상황에 따라서 한 개만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그 한 개가 나온 게 함정이라고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미지수를 해결했는데 만족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될 때는 의심해라.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하고 나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의심해 봐야 돼요. 틀리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고 나면 불안해 이게 아니고 꼭 왜? 그려보라는 거죠. 그려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반지름의 루트 10이잖아. 그리고 주어진 점이 1,2예요. 1,2. 그리고 1,2 중에서 기울기 3분의 4짜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나와야 되냐? x가 0이면 y가 2분의 5 2분의 5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상황상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요 직선이 누군 거예요? 얘가 3x 더하기 4y 더하기 10은 0이라는 직선이고요. 그럼 저 현의 길이가 딱 우리가 원했던 2루트 6이 나온 건데 뭘 의심할 거냐면 식으로 계산해서 기울기가 안 나왔잖아. m값이 안 나온 거잖아. 안 나올 때에는 축에 평행한 케이스예요. 축에 평행한 케이스. 어떤 축에 평행하냐? y축에 평행할 때거든. y축에 평행할 때는 그 값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 기울기가. 그래서 시익에서는 이제 발견이 안 되니까 요 케이스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잠깐만. 우리 문제가 1,2가 아니라 2,1이구나. 좀 길이가 너무 길어갖고 이상하다 싶었어. 한 이쯤? 요렇게 있으면 여기를 지나는 뭐 어떤 직선이 있겠죠? 요 직선이 누구예요? 저렇게 3x 4y 어쩌고저쩌고 요런 직선이 있다고. 자, 근데 의심하는 건 뭐예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y축의 평행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얘 이름은 뭐야? x는 2인 거지. x는 2. 자, 그랬을 때 실제로 그 값이 나오는지 2루트 6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만 해보면 돼. 어떻게 확인해? 피타고라스로.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루트 10이잖아. 요 거리가 지금 얼마? 2네. 아,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6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요 케이스도 뭐예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 나온다고. 2루트 6이. 그래서 기울기를 내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줘요. 이게 정말로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는 뭐 그건 의심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그냥 다행인 거지. 근데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놓친 거라면 걔는 좀 어쨌든 오답인 거니까 되게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방정식은 x는 2 나올 거고 3x 더하기 4y 더하기 10은 0이라는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기대했으니까 항상 뭐 해줘? m값이 한 개 나오면 그려준다. 요 생각 꼭 해주고 의심은 뭘 해야 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제곱이 저런 관계식을 갖는지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차피 접점이라고 얘기해봐야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직각이 나올 거니까 뭐 쟤도 뭐 피타 이용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보라색이 나와. 자, 일단 상황을 좀 보면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얘 이름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A, B예요. 그 다음에 뭐 그리기 편하게 일단 아무데나 접하는 케이스를 하나 그립시다. 자, 요렇게 접했어요.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돼? T가 되는 거지. 항상 원의 중심하고 여기는 항상 직각이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x1, y1 이렇게 되겠죠. 요 거리는 이제 반지름인 걸 알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거리인 거죠. 요 거리 뭐 잠깐 x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여기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빗변의 제곱인 x1 빼기 a 제곱 y1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하면 되겠네. 그 x제곱이 뭐예요 근데? pt 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 x1 빼기 a의 제곱 y1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접선거리 구하는 거는 뭐 숫자로 돼 있는 것도 3학년 2학기 때 다 풀었던 거니까 이걸 왜 증명시켰는지 그러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6,8에서 x 빼기 2 제곱 더하기 y 빼기 3 제곱은 4의 근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까처럼 뭐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저거 구했으니까 여식 만들었으니까 대입해버리죠 그냥.
자, 그럼 우리 접선의 길이를 뭐 P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X좌표가 6,8, 6, 뭐야, P좌표가 6,8이었으니까 6 빼기 2 제곱 8 빼기 3 제곱 빼기 4 해주면 되는 거지? 얼마야 이거? 16 25 빼기 4 그러면 37인가요? 그러면 구하는 거리는 루트 37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인데 6, 마이를 지나는 직선이 저 원과 두 점 P랑 Q에서 만날 건데 네, AP는 이 PQ일 때 AP의 길이를 구해라. 일단 3번 우리가 뭐 아까 뭐 저거 적용해달라고 계속 나한테 공식을 유도시킨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얼마지? 4 이렇게 되나요?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 마이를 지나는 직선인가요? 6, 마이를 6, 마이가 일단 P로 주어져 있는데 얘는 뭐 A라고 했네요. PQ 딴 문자로 줬구나. 어쨌든 네, A 이렇게 줬고요. 그러면 지금 근데 주어진 상황이 원이 있고 어쨌든 뭐 직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직선이 있고 가까운 게 P, 먼 게 Q래요. AP가 PQ의 2배야. 더 당겨야 되네. 여기쯤 A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은 거는 여기고요. 여기가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거리는 얼마여야 돼? 3X여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X 곱하기 3X는 약간 좀 들어 올려서 여기 접점을 T라고 하면 AT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여기다 검은색으로 쓰죠. 근데 요 AT의 거리는 아까 우리 저거 사용해주면 그 안에 25 1 마이너스 4 얼마야? 22. 그럼 여기가 루트 22인 거네요. 그럼 요 값도 얼마야? 20인 거죠. 아, 3x가 아니지. 1대2였으니까 얼마냐? 2분의 3x네요. 여기도 그래서 2분의 3x로 고칩시다. 즉 2분의 3x 제곱이 22니까 x 제곱은 3분의 44? 내가 알고 싶었던 건 x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2루트 11 유리화해주면 3분의 2루트 33 그래서 3분의 2루트 33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아마 요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건데 뭐 몇 번 수업 시간에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하죠. 왜 그러냐? 원이 있고요. 뭐 접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지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T,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잡을게요. 얘는 T에서 뭐 Q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T랑 P랑 연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각이랑 이 각은 같아야 되잖아. 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가 공통이죠. 그래서 삼각형 ATP랑 삼각형 AQT랑 닮음이네. 그러면 비율도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제 AP 대 AT는 AT 대 AQ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내양 외양 곱해주면은 저런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번 봤던 거니까. 그리고 사실 원래 이게 3학년 2학기 있었다가 빠졌는데 아마 뭐 조금 뭐 A급이나 최상이나 이런 거 공부했었으면은 몇 번 봤던 공식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뭐 많이 알려주는 공식들이기도 하니까 뭐 몰랐으면 2차 외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더 챙겨두면 되고, 뭐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뭐 잘 못 떠올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예전에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공식이어서 이게 묻어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연습 10번인데요. y는 2x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는 0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제 일단 뭔지 모르니까 그 직선을 뭐 ax 더하기 b라고 둘까요? 그러면 얘는 y는 2x제곱과도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는 0과도 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넣어주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쟤는 대입하는 게 나을까? 아니에요. 대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D는 R 이용합시다. 얘는 판별식 이용하고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둘 다 판별식 이용해도 돼요. 판별식 이용한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굳이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좌표가 이뻐. 이게 뭐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D를 날 이용해도 뭐 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다가 ax 더하기 b를 막 대입해갖고 제곱하고 정리하고 하면 그거 판별식 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접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근데 원은 되도록이면 대입해서 2차식 만들어서 판별식을 구하는 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옵션이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D는 R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판별식을 사용해 보죠. 이제 a제곱 플러스 8b가 0이면 되는 거지. a제곱 플러스 8b가 0이면 돼요.
뭐 필요에 따라서 쟤는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d는을 이용해주면 d는 지금 요 식이 ax-y 더하기 b는 0인 거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이 0,마일이었죠. 절대값 b 플러스 1, 얘가 지금 1이면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 b 플러스 1하고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이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이랑 a제곱 더하기 1이고요. 우리 여기서 a제곱은 마이너스 8b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은 b제곱 플러스 10b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b 값이 0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네요. b가 0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a 값들도 결정이 되죠. b가 0이면 당연히 a도 0이어야겠죠. 왜냐면 a제곱이 마이너스 8b니까. 여기 넣어주면 a제곱이 80인 거예요. a제곱이 80. 그럼 얘는 16 곱하기 5니까 뿔마에 4루트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둘 다 0, 0이야. 그러면 그냥 y는 x죠. y는 0이죠. 그 다음에 a 값이 뿔마 루트 5고 4루트 5고 b 값이 마10이면 얘는 y는 뿔마 4루트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뭐 저거를 판별식으로 풀렸다고 틀렸나 이런 건 아닐 건데 오히려 더 식이 많이 복잡해질 것 같고, 각각의 제 2차일 때랑 뭐 접선이나 뭐 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최우선 선택지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되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게. 만약 2차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판별식을 뭐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판별식을 일단 생각해 주고요. 원이 나왔다 그러면 D는 R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판별식보다도. 그래서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과 같다. 요걸 정리해 주는 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조금 더 편한 방법들로 여러분을 유도할 것 같아요. 요런 생각들까지 한번 정리합시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공통 접선에 대해서 두 원이 같은 쪽에 있을 때를 외접선, 두 원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때를 내접선이라고 부를 건데, 두 원의 외접선과 내접선을 각각 구해 달래요. 이것도 우리 이제 기본할 때 했던 문제인데, 일단 외접선부터 합시다. 그때랑은 하고 잘 못 봤을 거예요. 지금 잘 안 나오거든. 외접선, 내접선 문제가. 일반적으로 막 그냥 막 뭐 RPM이나 이런 거 풀었을 때 문제 수가 별로 많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때 공부했어도 지금 이제 많이 까먹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왜냐면 사실 요즘 그 문제집에 잘 안 나오는 거지 원래는 되게 자주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는 해요. 물론 되게 단순한 계산들이라서 몇 번 좀 손에 익혀두고 나면은 잘 풀리지만, 외접선은 이제 두 원의 그러니까 접선의 기준으로 해서 두 원의 위치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 되니까 뭐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 항상, 그리고 접선 나오면 중심과의 연결했을 때 수직이다 요거 같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원이 두 개 나오면 그 원끼리 중심도 연결해 주겠다는 생각도 해 주시고,
중심이 0,0하고 12,5니까 요 거리는 그래 상대적으로 이쁘게 줬네요. 13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하나가 2, 하나가 5인 거죠. 여기가 5, 여기가 2. 거리이기 때문에 직각 만들어 주자 그랬죠.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야? 3인 거지. 3. 내가 알고 싶은 요 거리를 약간 L이라 그러면 L제곱은 13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면 되고, 얘가 그럼 160이네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리는 160 그러면 4루트 10 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공식도 있었어요. 사실 L은 루트에 D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제곱, 요렇게 D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 요렇게 나왔었고, 이게 조금 이제 변형을 좀 해보잖아요. 변형을 해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T 마이너스 R 플러스 R 프라임 하고요, D 플러스 R 마이너스 R 프라임 하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요렇게 더 연장하고 요렇게 더 연장했을 때 요만큼이 지금 뭐 R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만큼을 지금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요 요만큼의 거리예요. 요만큼의 거리. 다른 놈은 요만큼의 거리예요. 그래도 사실 저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걔는 뭐, 거꾸로 있구나. 얘가 지금 요거고요. 요 아이가 이거죠. 뭐 요런 관계라서 뭐 사실 지금은 뭐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저걸 계산해 주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 방식도 일단 같이 생각해 주세요. 물론 얘 때는 이게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냥 반지름 값 아니까 뭐 빼고 넣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얘는 13에서 5 더하고 13에서 5 빼고 5 빼고 2 더하는 거니까 10 13에서 5 더하고 2 빼는 거니까 16 이렇게 나와서 그냥 4루트 10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숫자가 이뻐갖고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푸는 데는 아마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다음 내접선 같은 경우에는 원 두 개 접선이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지. 그래도 내접선 그리는 게 참 안 되네. 자,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접선이고 원의 중심, 원의 중심 항상 연결해서 직각인 거 항상 연결해서 직각인 거 체크해 주시고 원의 중심 길이는 그어 주시고 근데 요 길이는 아까랑 똑같이 13이겠죠. 반지름 길이들도 똑같이 여기가 2고 여기가 5고 얘도 피타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여기를 당기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 길인 거죠.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요 길이가 알고 싶은 거고 뭐 요 길이를 뭐 잠깐 또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5죠. 그래서 L제곱은 13의 제곱에서 2 더하기 5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169에서 49 빼면 얼마지? 120? 120이면 2의 루트에 2밖에 못 보여주니까 30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뭐 공식이 있었죠. L은 루트에 D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 요런 공식이 있었고 얘도 아까랑 똑같이 정리해주면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여기는 당연히 여기죠. 여기는 당연히 쭉 연장했을 때 여기고. 그래서 뭐 길이를 저기에도 많이 축으로 주어졌다 그럴 때 많이 써요. 저 공식은. 근데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 뭐 피타 이용해갖고 푸는 것도 사실 뭐 시간적 차이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뭐 저 공식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A랑 B에서 만날 때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공통 외접선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공통 외접선은 지가 주고 있죠. 뭐예요? Y는 0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X축.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지금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통 외접선은 뭐 우리가 따로 구할 것도 없고 사실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조건이 저거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재와의 교점을 구해달라니까 뭐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얘가 묻고 있는 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랑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겠죠. 물론 이제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몇 콤마 0 이렇게 써줘야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만 구해주면 X절편은 그냥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두 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보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게 뭐냐면 A랑 B에서 만난다는 거야. 즉 이 선분 AB가 뭐예요? 공통연이라는 거밖에 몰라요.
아까 그 몇 번 문제였지? 5번 문제인가 할 때 그 얘기 했는데 뭐 그 문제 풀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아이디어지만 현이 나오고 원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온다면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해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뭐가 있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아니거든. 반대로 우리가 원의 중심이랑 현 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현에서의 수직 이등분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겠지.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받아들여 준다면 이게 되게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이 두 개가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심을 연결한 선을 알고 싶은 거잖아. 중심을 연결한 선. 그게 사실 뭐라는 거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A 좌표가 2,5고요. B 좌표가 4,1이니까 중점은 3,3.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는 x가 2 늘어나는 동안 y가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네요. 자,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3,3 지나면 되는 거죠. y는 2분의 1에 x-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2를 곱해서 해줄까? 2y는 x 플러스 3 x-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 i의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x절편 그러면 이제 x가 마3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얘가 원하는 값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해석만 해주고 나면은 계산은 되게 간단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아이디어 있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럼 뭐 공통연의 이등분선은 당연히 두 원의 중심을 다 지나겠죠. 두 원의 중심을 다 지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조건 맞춰서 이제 뭐 해석은 뭐 약간 좀 바리에이션을 줄 수는 있을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 요거는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알면은 문제 되게 쉽게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번까지 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